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의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난 주말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던 러시아 바그너 용병단이 총구를 모스크바로 돌리고 반란을 시도했습니다. 바그너의 수장 프리고진의 철수 결정으로 일단 불씨는 하루 만에 가라앉은 형국인데,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 전황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영국 선데이 타임스는 이번 반란으로 야기된 러시아의 혼란이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추진력을 안겨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단 바그너 그룹이 일시적으로 후퇴해 전력의 공백이 생겼다는 점은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정황. 전화 통화를 통해 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눈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 역시 이번 사태에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전장뿐 아니라 러시아 내부 상황에도 신경 써야 한다면서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점이 생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 또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단계적이지만 지속적인 전략적 진전을 보인다는 평가를 내놔 우크라이나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프리고진을 따라 벨라루스로 이동한 용병들이 우크라이나에 측면 공격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Yes, there is the Prigozhin card, and as I said a few minutes ago, I think we've got to watch very carefully to see what Prigozhin and his Wagner troops do, and there is a possible threat that they might pose from Belarus to Kyiv, and if I was the Ukrainian commander-in-chief, I would watch that front very carefully. 특히 집권 이후 최대 굴욕을 맛본 푸틴 대통령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전선에서 더 큰 위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러시아의 내분이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일 년 전 대비 지금 약 한 50% 밀 가격이 내렸고, 다시 적정하게 가격을 좀 내리든지 해서 대응을 해 줬으면. (27일) 화요일, 농심이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부총리까지 나선 정부의 라면값 인하 압박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삼양식품도 라면 가격 인하를 밝힌 가운데 제과, 제빵업체들도 행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농심이 대표 상품 신라면과 새우깡 출고가를 각각 4.5%, 6.9% 인하합니다. 7월부터 편의점 기준 신라면은 50원 내린 950원, 새우깡은 100원 내린 1,400원에 찾아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다른 라면값은 그대로냐는 질문에 농심은 가장 소비자 체감이 큰 품목에 집중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라면값 인하는 13년 만입니다. 최근 국제 밀가격 하락과 역시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은 제분업계의 밀가루 공급 가격 인하가 이뤄진 결과인데, 1위 업체가 움직이자 삼양도 곧바로 7월부터 삼양라면과 짜짜로니 등 12개 품목 평균 4.7% 인하 계획을 밝혔고, 다른 업체들도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은 라면에 그치지 않습니다.
빵, 과자 등 다른 가공식품으로도 가격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소비자 단체는 주요 제빵업체도 지난해부터 누적 25% 가까이 값을 올렸다며 제빵업계를 정조준했습니다. 밀가루를 원재료로 하는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그런 가공식품들은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재료가가 내려갔으니까 그에 맞게. 다만 하반기로 예정된 우유, 원유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의 가공식품 가격 조정 요구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생산비 상승을 이유로 리터당 최대 104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아이스크림, 빵, 과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벌써 움직인 곳도 있습니다. 롯데 웰푸드는 편의점 아이스크림 가격을 20%에서 25% 올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28일) 수요일부터 전 국민 모두 한두 살씩 어려졌죠. 법정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됐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선거권, 연금 수령, 정년 등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공식 나이 표기도 모두 만 나이로 하게 됐습니다. 28일부터는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앞으로 그동안 사용해온 우리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1살을, 생일이 안 지났다면 2살을 뺀 게 공식 나이가 됩니다. 계산법만 달라질 뿐이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은 좋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번에 딱 40이 됐거든요. 다시 39으로 되는 거라서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주요국 가운데 만 나이로 통일하지 않았던 건 사실상 한국뿐. 외국과 기준이 같아지면 혼란이 줄어들 거란 기대도 드러냅니다. 미국 가면은 만으로 통일되는데 우리나라 오면 또 이렇게 한국식 나이로 하니까 얼마나 이제 헷갈립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이제 불식되는 거죠. 다만 오랫동안 우리식 나이를 사용하다 하루아침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끼리 호칭도 문제입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같은 반에서 했는데 만 나이 바뀌고 나서 1살 차이, 2살 차이가 나는 친구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바뀌면. 각종 예외도 있어 정확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과 병역에 더해 술과 담배 구입은 여전히 연나이 기준인데 신분증을 검사하는 업소 등에서 헷갈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저 4년생까지 되잖아. 근데 지금 변경된 거 자체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가 하면 각종 기업의 채용 연령 기준 완화 등 새 기준에 맞는 사회 전반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신선재입니다. 네, 만 나이 통일로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미 만 나이가 적용됐던 선거권,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취학 연령, 주류,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은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기존대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연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서 생겼던 여러 혼선이나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죠. 29일 목요일 박 전 특검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박 전 특검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또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서울중앙지법은 밤늦게까지 검찰이 청구한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검토했고 자정을 넘겨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시점에서 구속하는 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특검을 도와 대장동 일당 사이 실무를 맡은 양재식 전 특검보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금품 수수 여부 등을 규명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청탁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을 약속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낙태권 폐지 판결에 이어 40년간 이어져온 판례를 또 한 번 뒤집은 거라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난 2014년 미국에서는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입시 정책이 일부 인종을 역차별한다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 적극적인 조치로 불리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인해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1, 2심 법원은 대학이 입학생을 뽑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기존 대법 판례를 들어 대학의 손을 들어줬지만 보수 대법관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개 대학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각각 6대3, 6대2의 결정으로 위헌 판결을 내리며 1978년 이후 40여 년간 유지된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회는 다시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These discriminatory admissions practices undermined the integrity of our civil rights laws. Ending racial preferences in college admissions is an outcome that the vast majority of all Americans of all races will celebrate. Today, the Supreme Court got it wrong. This court is telling us that diversity still matters, but its holding today doesn't actually comport with that reality. 이번 판결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꼽혀온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입제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국 등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의 대입 문호가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결국 백인이 그 자리를 대체하며 유색인종 전체의 기회가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 광고입니다. 우리의 식생활은 해결됐다. 전후 가난에 허덕이던 60년대 광고 문구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라면은 쌀 대체품이자 구호품이었습니다. 간편한 한 끼를 책임지며 60년이 지난 지금도 서민들의 소울푸드로 자리 잡고 있죠. 13년 만에 가격 인하. 그런데 시민들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라면값 50원 내린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냐? 오를 땐 팍팍 오르더니 내릴 땐 찔끔이다. 아쉬운 소리가 큽니다.
물가 전반이 크게 치솟은 오늘, 서민들 주머니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정부가 라면을 콕 집어 압박한 건 그만큼 서민들의 체감 지수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몇 개 품목 때려잡기로는 물가 안정, 진짜 체감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누군가에겐 여전히 삶의 구호품일지 모르는 라면. 맘 놓고 먹으려면 보다 근본적인 물가 안정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정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